제가 스님의 그 새로운 백년이라는 책을 읽고 네. 처음에 스님이 그 책 서두에 니들이 이걸 듣고 가슴이 뛰나 안 뛰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슴도 뛰고 큰 충격을 받아서 네. 스님을 꼭 뵙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한 3개월째 기다리고 처음 뵙는 건데 네. 그래서 스님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통일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네. 사실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도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그런 20대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일을 우리 국민이 원하면 통일은 올 거고 원하지 않으면 안 올 거고 그래요. 통일은 원하지 않는데도 온다든지 원하는데도 안 온다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하면 올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안 올 것이다. 근데 주위 친구들이나 젊은이들이 별로 원하지를 않죠. 그럼 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통일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 통일을 원했어요. 우리 소원은 통일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꿈에도 소원은 뭐다?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그런데도 왜 통일이 안 왔을까? 그거는 통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초기에는 세계가 미소 양 강대국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 될 때 우리 힘보다는 외세의 힘에 의해서 독립이 됐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해방은 됐는데 독립국가를 못 만들었어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소비에트와 미국의 군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결국은 분단국가로 생겨났고 결국은 그때 북한은 남한보다 힘이 셌어요. 군사력도 정치력도 경제력도.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여가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게 뭐다? 6.25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때 북한이 국내 사정만 갖고 했으면 통일이 됐을 거예요. 북한식으로. 근데 왜 통일이 안 됐냐? 북한이 그때 이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내내 세계 최강국이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한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뒤에 있는 거를 고려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하고 어때요? 희생만 엄청나게 치르고 통일은커녕 60년간 전쟁 끝나고 내년이 60년이잖아요. 그죠? 적대감만 부추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는 없고 부작용만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설령 어떻다 하더라도 결과는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은 조건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조건은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통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을 할 주체 세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늘 인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통일 외쳤지만은 현재 북한은 통일을 할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이건 다 아시죠? 역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돼요. 지금은 자기 체제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중국에 지금 의존을 해야 될 형편이에요. 경제적으로뿐만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자기 유지하기도 지금 점점 어려워져 가서 점점 중국으로 기울어져 가서 경제는 한 시장에 도는 물품의 80%는 중국제예요. 그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의존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예측을 할 때. 그래서 거긴 주체가 안 되고 남한은 어떠냐? 국가적으로는 통일을 할 그러니까 지배 세력 국가의 지배 세력이 통일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분단 초기에는 북한이 힘이 세고 남쪽 힘이 약했기 때문에 통일은 항상 북쪽에서 더 세게 주장하고 남쪽은 방어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어적인 그 까르마,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통일에 대해서는 썩 내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남한 안에 민간인 통일 세력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력이 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작아졌어요.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현재 통일을 주도할 남북 어디에도 정부든 민간이든 통일 주도 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기회는 왔는데 통일을 할 주체 역량이 없다. 그래서 지금 통일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통일을 할 객관적 조건은 어떻게 좋아졌느냐? 이 문제만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힘이 약한데 미국의 보호하에 겨우 우리나라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에 의지해 와서 안보가 아직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의지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결정권 누가 쥐고 있다? 미국이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최근에 한 10년 들어오면서 미국의 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프간 이라크 전쟁 나면서 미국이 전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들어오고는 미국이 가능하면 국제 경찰 역할을 어때요? 적게 하려고 그래요. 간섭을 좀 적게 하려고 그래. 자기 내부가 힘드니까. 그래서 전에 같으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미국이 전부 해결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간에 뭘 하겠다 해도 부스가 하지 마라 그러고 또 안 하겠다 그래도 어때요? 김일성 정부 때는 또 남북 간에 싸우겠다 그래도 미국이 어때요? 싸우지 마라 그러고 결정을 누가 했다? 미국이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미국이 우리가 남북 간에 싸우겠다 해도 미국이 우리 편 들고 대화하겠다 그래도 미국이 우리 편 들어요. 미국이 나서서 하기보다는 누가 나서서 하기를 원한다. 한국이 나서서 하고 미국은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면 지지하려고 그래요. 미국의 이익에 특별히 해만 안 된다면. 왜냐하면 그만한 미국의 그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관계, 즉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 국무성 테이블에서 내리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우리 이 한국 정부하고 북한이 갈등이 심할 때는 이게 나빠요. 미국이 조정을 못 해주니까. 남북 간의 관계를 좋게 풀라 그럴 때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왜? 미국이 간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외세인 미국은 옛날에는 우리의 결정권을 미국이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은 힘이 약해져서 우리에게 영향력이 적어지고 우리는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국력이 어때요?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이 커지고 미국은 적어지면서 우리의 자주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급격하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반도의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오는데 아직은 중국 내부의 힘을 그 사람들이 90% 쏟고 있지 외부에 간섭할 만큼 적극적이지는 아직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북한의 영향력을 옛날보다는 옛날에 10이었다면 30 정도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아직 북한을 전적으로 중국이 관장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직은 북한은 약해졌지만 자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상대인 북한이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남한 입장에서 통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불리할까 유리할까?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유리하다고 지금 힘으로 밀어붙여가 통일하려면 6.25 전쟁 재판이 됩니다.
남한이 세기는 하지만은 북한이 약하기는 하지만은 북한 뒤에 뭐가 있다? 중국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즉 무력을 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희생만 치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화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할 때는 북한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근데 북한 정부가 지금 남한 주민의 민심을 얻는 건 어렵습니다. 한 4, 50년 전에는 북한 정부가 오히려 남한 주민의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남한 안에 뭐다?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북한에서 도방화가 남한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건 뭐예요? 북한에 우리가 민심을 얻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충분한 먹을 것만 제공해줘도 민심을 얻을 수 있고, 가난하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어때요? 민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북한 지배 세력이에요. 지배 세력은 그런 거 뭐 지원 좀 해준다고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력을 통일하면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즉 중국이 홍콩에 하듯이 일정한 우리가 북한에 정치적인 자결권을 주든지, 안 그러면 통일 이후에 신분을 보장해 주든지 처벌하거나 이래 안 한다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뭐가 필요하다. 통일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즉 주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상층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또는 자치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면 남한 안에 경제적 지원을 대단히로 하고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자치권까지도 주재할 때 남한 안에 이거 지지할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현실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되지.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남한이 주민들이나 지도자가 통일할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보느냐 투자로 보느냐는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는 건 비용이 분명히 많이 들죠. 그럴 때 그게 소비 비용입니까? 투자입니까? 투자합니다. 예,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통일을 한다는 것은 영토나 자원이나 인민의 측면에서 볼 때 엄청난 건 자원 확보예요. 2천만 주민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많이 든다 이래 보지만, 2천만 주민이 100달러 정도, 200달러,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다 할 때는 엄청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 따져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이 값싼 노동력인데 중국 인건비가 점점 오르니까 지금 중국 국경변에 중국 쪽에 공단을 만들어가 노동자를, 북한 노동자를 데려다 써요. 한 사람당 한 달에 250불 정도 주고, 개성공단은 얼마 준지 알아요? 120불 정도 주는데 2배를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고도 하는 거는 중국 노동자에 비해서는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지하 자원이나 이런 것만 자원이 아니라 인력도 사실은 뭐에 들어간다? 자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분단이 돼 있으면 어떠냐 하면, 한국은 미국에 붙고 북한은 중국에 붙어야 되니까 강대국의 하위 변수로 우리가 전락해서 미중이 경쟁하면 우리도 계속 갈등을 일으켜야 하는 이런 미래가 별로 밝지 못하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다가 그 다음에 저성장에 들어갔죠. 앞으로 정체에 들어갑니다. 일본처럼.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어떤 성장의 기회가 있다면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통일 이후에 북한 개발 붐이 일어나면 한 번 더 성장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럼 이거 왜 이러냐? 이게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내수 시장이 좁기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지금 4, 5년 동안 유럽, 미국 경제 위기에 우리가 그래도 몇 프로 성장한 거는
중국이 10% 성장하는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힘입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년도부터 중국이 성장이 떨어지면 우린 바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통일이 우리에게 굉장한 새로운 기회를 준다. 분단됐으니까 통일하자든지 같은 민족이야 통일하자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국가 발전과 비전을 위해서는 통일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10년 지나면 기회를 상실할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북한이 급격하게 몰락을 하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 지금도 이미 거의 자원을 전부 중국에 이권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력만 귀속되어 있는데 정치 군사력까지 중국이 귀속이 되어버리면 통일 문제 풀려면 이제 중국까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중국 설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중국하고 친해지면 미국이 돌아지고 미국하고 붙으면 중국이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면서 미중관계 이익을 조율해내야 통일의 기회가 오는데 시기적으로 한 10년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5년 정말 중요한 시기를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남북관계를 못 푼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회를 상실할 위기로 몰고 갔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 정부에서는 이 기회를 또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은 지금 뭐 대학 시험 들어가고 지금 취직하고 이게 중요하죠. 이거 개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금 통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통일 전에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통일을 이루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첫째, 자기 새로운 100년 읽고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100년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군 하고 감동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먼저 그거를 친구들이 좀 읽도록 해야 돼요. 첫째. 권해줬는데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도 읽도록. 두 번째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서로 소감을 나눠봐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거에 우선 첫째예요. 지금 뭐 당장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통일하려면 통일의 대상인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우선 통일된 뒤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환심을 쌓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그들이 겪는 고통에 좀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활비 중에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 5,000원이든 10,000원이라도 내서 함께 굶더라도 어때요? 북한 어린이 돕기에 어디 단체에 헌금을 한다. 이렇게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걸 먼저 시작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